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 아가씨 나랑 놀자니깐. 오빠 도와줘, 제발. 2025년 4월 인천 신포동의 낡은 먹자골목. 봄바람은 따뜻했지만 저녁 8시 골목의 공기는 끈적했다. 26살의 서유나는 갓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걷는 최현수는 27살의 성실한 직장인. 두 사람은 골목 안쪽 유명한 떡볶이집을 향해 웃으며 걸었다. 최현수는 회사에서 칭찬받은 날이라 기분이 좋았고 서유나에게 근사한 저녁을 사주려 했다. 유나야, 나 오늘 팀장님한테 칭찬받았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쏜다. 현수 오빠, 맨날 오빠가 사는데 미안해. 아니야. 내 여자친구 밥 사주는 게 뭐가 미안해. 그때 골목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5명의 남자가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다. 선두에 선 남자는 35살의 김강필. 목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인천 일대를 주름잡는 조직 폭력배 동인파의 행동대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탐욕과 조롱으로 가득했다. 야, 예쁜 여자. 우리랑 좀 놀다 가면 안 돼? 김강필이 비죽 웃었다. 최현수는 무서움에 몸이 떨렸다. 저희는 그냥 가던 길인데요. 비켜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개미 기어가는 소리처럼 작았다. 오, 이 새끼가 지금 말대꾸를 해. 김강필의 인상이 순식간에 구겨졌다. 최현수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주먹에 얻어맞았다.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입술이 찢어지고 핏물이 흘러내렸다. 서유나가 비명을 질렀다. 현수 오빠.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모두가 고개를 돌리거나 걸음을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다. 익숙한 공포였다. 야, 여자는 우리가 데리고 갈게. 김강필이 서유나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안 돼요. 놓으세요. 서유나가 몸부림쳤지만 그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다. 시끄러워. 조용히 안 해. 김강필의 손이 찰싹 서유나의 뺨을 강타했다. 뺨 위로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혔다. 서유나는 충격으로 숨을 멈췄다. 이 개자식들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최현수가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났다. 그는 조폭의 팔을 붙잡고 절규했다. 유나를 놓으라고. 이 새끼가 진짜. 김강필이 돌아섰다. 그의 주먹이 최현수의 명치에 그대로 꽂혔다. 우. 최현수는 다시 바닥에 고꾸라졌다. 이번에는 일어나지 못했다. 서유나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현수 오빠, 제발 그만하세요. 바로 그때였다. 골목 귀퉁이에서 한 여자가 소리쳤다.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임세희. 26살 서유나의 대학 동기였다. 임세희가 달려오려 하자 조폭 중 한 명이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아가씨, 친구 걱정은 우리가 해줄 테니 가던 길 가.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김강필은 임세희를 향해 비웃었다. 보고 있으면 뭐 어쩔 건데? 인천에서 우리 모르는 경찰이 없거든. 오만함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였다. 임세희는 순간적으로 판단했다. 경찰을 부르는 건 늦을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서유나가 늘 위급할 때 전화하라고 했던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서우진, 서유나의 친오빠였다. 여보세요. 휴대전화 너머로 차분하지만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진 오빠, 큰일 났어요. 유나가 지금. 임세희의 목소리가 울음에 섞여 나왔다.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서우진은 놀랐으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조폭들이요. 유나랑 현수 오빠를 때리고 지금 유나를 끌고 가려고 해요.
휴대전화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1초, 2초.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다. 그리고 나직하게 그러나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감이 실린 한마디가 들려왔다. 어디라고? 신포동 먹자골목이요. 떡볶이집 앞이에요. 10분 안에 도착한다. 유나에게서 절대 눈 떼지 마. 딸깍. 전화가 끊겼다. 임세희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문제는 그 10분을 버틸 수 있느냐였다. 김강필이 이미 서유나를 거칠게 잡아 끌며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놓으세요. 살려주세요. 서유나의 절규가 골목을 찢었다. 형님, 어디로 데려갈까요? 조폭 하나가 물었다. 사무실로. 어차피 이 동네는 다 우리 구역이니까. 김강필은 비웃으며 서유나를 50m 떨어진 3층 건물로 끌고 갔다. 간판에는 동인 종합상사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곳은 동인파의 아지트였다. 임세희는 다시 시계를 봤다. 오후 8시 19분. 아직 8분이나 남았다. 안 돼. 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끝이야. 임세희가 달려가려 했지만 덩치 큰 조폭 하나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다. 아가씨, 진짜 다친다니까.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최현수가 비틀거리며 다시 몸을 일으켰다. 이게 자식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조폭의 뺨을 스친 그 주먹은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했다. 이게 주먹이야? 조폭의 주먹이 최현수의 얼굴을 강타했다. 으악! 그는 다시 바닥에 쓰러졌다.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서유나가 울부짖었다. 서유나는 건물 입구까지 끌려왔다. 쾅! 유리문이 닫혔다. 서유나는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고 조폭 2명이 입구를 지키고 섰다. 임세희는 절망했다. 시계는 8시 21분을 가리켰다. 아직 6분. 건물 2층 창문에서 불이 켜졌다. 야, 애 묶어. 도망가지 못하게. 김강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임세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8시 25분. 이제 2분 남았다. 이 2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강렬하고 묵직한 소리였다. 검은색 두카티 오토바이 한 대가 골목 안으로 빠르게 진입했다. 끼익. 오토바이가 건물 앞에서 급정거했다. 헬멧을 벗은 남자가 천천히 내렸다. 단정한 검은색 트레이닝복.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서우진. 서유나의 친오빠였다. 8시 26분. 그는 약속 시간보다 1분 일찍 도착했다. 우진 오빠. 임세희가 달려왔다. 그의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세희야, 괜찮아? 서우진은 임세희의 무릎에서 흐르는 피를 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곧바로 2층 창문으로 향했다. 저는 괜찮은데. 유나가 저 건물 안에 있어요. 철민이라는, 아니 김강필이라는 놈이 끌고 올라갔어요. 임세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우진은 아무 말 없이 건물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했다. 마치 먹잇감을 향해 걷는 맹수 같았다. 야, 너 누구야? 입구를 지키던 조폭 2명이 서우진을 발견했다. 서우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냥 계속 걸어갔다. 야, 말 안 들려? 누구냐니까. 조폭 하나가 서우진의 가슴을 밀쳤다. 서우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바위를 밀어낸 듯한 조폭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야 이 새끼? 조폭이 다시 밀었다. 서우진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야, 까치 막아. 다른 조폭도 달려와 함께 서우진을 밀었다.
두 명이 함께 밀었지만 서우진은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이 자식이. 한 명이 주먹을 쥐었다. 그 순간 서우진의 눈빛이 변했다. 차갑고 날카로운 섬광이 스쳤다. 비켜.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압박감은 방 안의 공기를 산산조각 냈다. 뭐? 조폭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비켜. 서우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이 새끼가 진짜. 조폭 하나가 서우진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휙. 서우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조폭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비틀었다. 으악. 손목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조폭은 무릎을 꿇었다. 너 뭐야? 다른 조폭이 주먹을 휘둘렀다. 서우진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는 그 조폭의 턱을 가볍게 쳤다. 조폭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정확히 턱끝을 가격한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 일격이었다. 모든 것이 7초 만에 끝났다. 임세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우진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세희야. 여기서 기다려. 경찰 불러. 네. 임세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서우진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발소리조차 거의 나지 않았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의 모습은 이미 사냥꾼 그 자체였다. 2층 복도 끝에 하나의 문이 보였다. 동인 종합상사 대표의 사실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서우진은 문 앞에 섰다. 문 안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밧줄 더 세게 묶어. 도망가면 어떡해. 예, 형님. 크흐. 서유나의 울음소리였다. 서우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손등의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왔다. 그의 내면에 갇혀있던 맹수가 이빨을 드러냈다. 쾅! 서우진이 문을 발로 차버렸다. 문은 산산조각 나며 안쪽으로 날아갔다. 뭐야? 안에 있던 조직원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방 안에는 김강필과 조직원 3명, 그리고 의자에 묶여 고개를 숙인 서유나가 보였다. 오빠. 서유나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서우진은 서유나를 한번 쳐다봤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동생을 향할 때는 차분했다. 유나야. 눈 감아. 응? 눈 감으라고. 단호한 목소리에 서유나는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서우진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김강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너 누구야? 내 동생 건든 놈들이 너희들이야? 서우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지옥의 분노가 가득했다. 김강필이 비웃었다. 오오빠라고? 너구나. 운동이랑 현실은 다를 텐데. 알지? 조직원 하나가 낄낄거렸다. 형님, 저 새끼 그냥 운동 좀 했나 본데요. 서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섰다. 그는 과거 특수부대 시절의 교관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분노는 칼이 아니다. 독이다. 가장 차가울 때 가장 치명적이다. 유도장 아저씨가 뭘 할 수 있겠어? 조직원 하나가 경멸하듯 조롱했다. 서우진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서자 김강필이 의자에 앉은 채 천천히 박수를 쳤다. 드디어 왔구나. 서우진. 김강필의 입가에 섬뜩한 비웃음이 번졌다. 기다렸어, 강민석. 그는 곧바로 이름을 정정했다. 서우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김강필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놀랐어? 우리가 내 이름 모를 줄 알았어? 김강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2달 전 강남 클럽 아레나. 기억하지? 김강필이 시익 웃었다.
서우진은 침묵했지만 눈빛만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우리 막내 준호 팔 부러뜨린 새끼. 너였잖아. 김강필의 목소리에 분노와 복수심이 뒤섞였다. 그날부터 너를 찾아다녔거든. 인천 전역을 다 뒤졌어. 조직원 하나가 거들었다. 형님이 얼마나 열받으셨는지 알아? 2달 동안 밤낮으로 찾았다고. 김강필이 서윤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근데 운 좋게 내 여동생을 발견했지. 일주일 전부터 미행했어. 내 여동생이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 거 어디 사는지 다 알아냈지. 김강필은 여유롭게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내뿜었다. 오늘은 내가 유도장에 있는 것도 확인했고. 그래서 여동생을 건드린 거야. 내가 오라고. 미끼였어. 미끼. 서우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이었으나 그 분노의 깊이는 끝을 알 수 없었다. 내가 올 줄 알았거든. 동생 사랑하는 거 다 알아. 김강필이 손가락으로 서우진을 겨냥했다. 그래서 여기로 유인한 거야. 우리 구역으로. 조직원들이 웃으며 서우진을 애워쌌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놀아줘야지. 준호 3달 동안 깁스했는데 우리도 재미 좀 봐야지. 김강필이 목을 좌우로 꺾으며 소리를 냈다. 야, 서우진. 유도 좀 한다며? 여기는 도장이 아니거든. 서우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폭풍 전의 압도적인 정적처럼 느껴졌다. 길거리 싸움은 룰이 없어. 알지? 김강필이 주머니에서 너클을 꺼냈다. 손가락 사이에 끼우는 쇠로 된 흉기였다. 이런 것도 쓰거든. 조직원들도 하나둘씩 흉기를 꺼냈다. 쇠파이프, 야구 방망이, 날카로운 칼. 놀랐지? 우리는 준비를 많이 했거든. 내가 아무리 유도를 잘해도 흉기 앞에서는 소용없어. 김강필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서우진은 눈을 감고 있는 서윤아를 잠시 쳐다봤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윤아야.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낼게. 서우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살기가 섞여 있었다. 김강필이 손짓했다. 야, 덤벼. 조직원 하나가 쇠파이프를 들고 서우진에게 달려들었다. 쇠파이프가 서우진의 머리를 향해 굉음을 내며 날아왔다. 서우진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려했고 동시에 섬광처럼 빨랐다. 그는 조직원의 팔을 잡고 비틀었다. 파이프를 떨어뜨린 조직원의 명치를 곧바로 가격했다. 크흑. 조직원이 쓰러졌다. 다른 조직원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서우진은 옆으로 피하며 그의 손목을 쳤다. 야구 방망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서우진은 다리를 걸어 조직원을 넘어뜨렸다. 5초 만에 2명이 무력화되었다. 김강필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 뭐야? 유도로 저렇게 못해. 서우진이 천천히 김강필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눈은 김강필을 관통할 듯이 차가웠다. 유도만 배운 건 아니거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억눌린 분노가 폭발 직전임을 알렸다. 김강필이 뒤로 물러섰다. 야, 같이 덤벼. 남은 조직원 한 명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죽어. 칼날이 서우진의 복부를 향했다. 서우진은 옆으로 몸을 틀어 칼날을 피하고 조직원의 손목을 낚아챘다. 으악! 손목을 비틀자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서우진은 그 조직원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눌렀다. 신음을 흘리며 조직원은 움직이지 못했다. 이제 남은 건 김강필 혼자였다. 너클을 낀 주먹을 떨며 뒤로 물러섰다. 뒤쪽 책상에 등이 닿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야, 가만 있어. 나 건드리면 우리 두목님이 가만 안 둬. 두목?
서우진이 차갑게 웃었다. 그 두목도 데려와. 같이 상대해 줄게. 이 새끼가. 김강필이 너클 낀 주먹으로 서우진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서우진은 고개를 살짝 기울여 피했다. 주먹이 허공을 갈랐다. 김강필이 당황한 순간 서우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그의 손목을 잡고 그대로 비틀었다. 아! 김강필이 무릎을 꿇었다. 손목이 꺾이는 극심한 고통이었다. 내 동생한테 손댔지? 서우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크흑. 놓아. 내 동생 뺨 때렸지? 서우진이 김강필의 팔을 더 비틀었다. 으악. 부러져. 부러진다고. 내 동생 울렸지? 미안해. 잘못했어. 김강필이 비명을 질렀다. 서우진은 김강필의 팔을 놓아주며 그를 밀쳐냈다. 김강필은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서우진은 서윤아에게 다가갔다. 윤아야. 이제 괜찮아, 오빠. 서윤아가 눈을 떴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서우진은 서윤아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었다. 많이 놀랐지? 응. 오빠. 무서웠어. 서윤아가 서우진의 품에 안겼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이제 안전해. 오빠가 있잖아. 서우진이 서윤아의 등을 토닥였다. 바로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다. 여유로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우진이 고개를 돌렸다. 한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정태식, 42살. 동인파의 두목이었다. 고가의 정장을 입고 손에는 시가를 들고 있었다. 뒤에는 덩치 큰 조직원 4명이 따라왔다. 김강필.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네. 정태식이 바닥에 쓰러진 김강필을 내려다봤다. 내가 뭐라고 했지? 확실하게 준비하라고 했잖아. 정태식이 시가 연기를 내뿜었다. 서우진은 서윤아를 자신의 뒤로 감췄다. 내가 서우진이지. 정태식이 서우진을 빤히 쳐다봤다. 그래. 2달 전에 우리 준호 팔 부러뜨린 놈. 자업자득이었어. 서우진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다. 정태식이 웃었다. 하. 배짱 하나는 인정한다. 내 조직원들 다 쓰러뜨렸으니까. 그는 서우진에게 다가왔다. 유도만 배운 놈이 우리 조직원 5명을 10분 만에 제압했어. 흉기를 들고 있었는데도. 정태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건 유도만으로는 불가능해. 서우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 특수부대 출신이지? 정태식이 물었다. 서우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침묵은 긍정이라고 하잖아. 정태식이 비죽 웃었다. 내 움직임 봤어. CCTV로. 그건 일반인의 움직임이 아니야.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정태식이 돌아서며 말했다. 뭐? 내 조직원들 경찰에 넘겨. 상관없어. 어차피 일주일이면 나올 놈들이니까. 그럼 왜 여기 온 거야? 서우진이 물었다. 정태식이 돌아보며 웃었다. 너를 보려고. 서우진. 내가 어떤 놈인지 확인하러 왔지. 확인은 됐어? 됐어. 아주 재미있는 놈이더라. 정태식이 시가를 바닥에 버리고 발로 밟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서우진. 무슨 소리야? 우리 준호는 내 동생 하나 건드린 것 때문에 3달 깁스했어. 그런데 너는 우리 조직원 5명을 다치게 했지. 정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대가는 치러야지. 안 그래? 협박이야? 협박이 아니라 예고야. 정태식이 뒤로 물러서며 손짓했다. 조직원들이 김강필과 쓰러진 동료들을 끌고 나갔다. 다음에 또 보자. 서우진. 정태식이 문 밖으로 사라졌다. 서우진은 그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경찰 신고가 들어오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마동철의 조직원들은 증거를 모두 없앤 뒤였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조직원들은 물론 밧줄과 흉기까지 모두 사라졌다.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형식적인 진술만 요구했다. 서우진은 알았다. 경찰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서우진은 서윤아와 최현수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형님, 저 우진입니다.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동인파라는 조직 아십니까? 휴대전화 너머로 굵직한 남자 목소리가 잠시 조용해졌다. 알겠어. 내가 알아봐 줄게. 조심해. 서우진은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의만 남았다. 경찰에게 기대할 수 없다면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유도장 관장이 아니었다. 인천 성모병원 응급실. 최현수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팔에 깁스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 얼굴은 붕대로 감겨 있었다. 서윤아는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그의 곁을 지켰다. 서우진은 최현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여자친구 지키려고 몇 번이나 일어났잖아. 서우진의 진심 어린 위로에 최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서우진은 세 사람을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서우진은 서윤아에게 신신당부했다. 윤아야, 오늘 일 엄마한테 말하지 마. 엄마 놀라시잖아.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서윤아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도착한 서우진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이었다. 정태식. 그가 오늘 남긴 경고는 뼈아픈 현실이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 대가는 치러야지. 정태식은 자신의 목숨이 아닌 가족이라는 서우진의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찔렀다. 서우진은 주먹을 쥐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까 전화했던 그의 옛 상관이었다. 우진아, 동인파 정보 보냈어. 카톡 확인해봐. 서우진은 카카오톡을 열었다. 정태식의 사진과 정보가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42살 동인파 두목, 유흥업소 10곳, 도박장 3곳 운영, 폭행 공갈상해 전과 7범, 그리고 경찰 시의원 등과 유착 의혹. 이 새끼 제대로 손줘야겠어. 서우진은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10년간 특수부대에서 배운 것은 냉철한 상황 판단과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낡은 수첩이 나왔다. 수첩을 펼치자 옛 동료들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는 아직은 아니다라며 수첩을 닫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우진은 유도장에서 평소처럼 아이들을 가르쳤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시간은 그에게 평온함을 주었다. 그러나 오후 3시 수업이 끝나자 정태식이 보낸 남자들이 유도장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서우진 관장님이십니까? 저희는 동인 종합상사에서 나왔습니다. 두목님께서 관장님을 찾으십니다. 남자의 웃음 속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다. 언제? 어디서? 서우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오늘 저녁 8시. 부평구 삼산동 킹스 클럽으로 오십시오. 혼자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네고 나갔다. 킹스 클럽은 정태식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중 하나였다. 서우진은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다.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서우진과 동료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UDT 2010년-2020년. 그는 10년간 특수부대에서 복무하고 중령으로 예편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서우진은 준비를 시작했다.
저녁 7시 30분. 검은색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그는 다시 서랍을 열었다. 낡은 상자 속에는 군번줄과 UDT 특전 4배지가 있었다. 아직은 필요 없어. 그는 오토바이 키를 쥐고 집을 나섰다. 킹스 클럽 3층 프레지던트 룸. 서우진은 정태식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오, 왔구나 서우진. 앉아 편하게. 정태식이 시가를 물고 웃었다. 술 시중을 들던 여자들이 나가자 정태식이 본론을 꺼냈다. 우리 조직에 들어와. 나랑 같이 일하자. 정태식은 조직의 행동대장 자리를 제안했다. 월 1,000만 원은 기본이라는 말과 함께. 거절합니다. 서우진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왜? 유도장이나 운영하며 애들 가르치는 게 좋아? 정태식이 비웃었다. 그게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서우진은 단호했다. 정태식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서우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정태식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뒤에 서 있던 조직원 넷이 서우진 앞을 가로막았다.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협박입니까? 서우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정태식이 서우진에게 다가섰다. 너 여동생 있지? 서유나 26살 취업준비생. 정태식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남자친구 최연수. 27살 건설회사 다니지. 입 조심해. 서우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터져 나오려는 듯 끌어올랐다. 왜? 사실이잖아. 내 제안 거절하면 다음엔 내 여동생한테 더 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정태식이 비웃었다. 이 새끼가. 서우진이 주먹을 쥐자 조직원 넷이 동시에 움직였다. 정태식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직 때리지 마. 생각할 시간 줄게. 일주일. 정태식이 서우진의 어깨를 톡톡 쳤다. 그때까지는 내 가족 안 건드릴게. 만약 거절하면. 정태식이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 여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 서우진은 주먹이 터질 듯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그러지 마. 서우진. 여기서 날뛰면 내 여동생한테 바로 전화 간다. 우리 조직원들이 지금 내 여동생 아파트 앞에서 대기 중이거든. 정태식이 휴대전화를 꺼내 흔들었다. 함정이었다. 처음부터 정태식은 서우진을 조직에 끌어들이기 위해 또는 복수하기 위해 가족을 미끼로 올가미를 놓은 것이었다. 서우진은 천천히 주먹을 풀었다. 이 순간은 참아야 한다. 현명한 선택이야. 일주일이라고 했지? 서우진이 차분하게 물었다. 그래. 일주일.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 서우진은 문을 열고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오직 복수와 계획으로 가득 찼다. 서우진은 곧바로 서유나의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주차장 입구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안에는 남자 셋이 대기 중이었다. 정태식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서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나야, 지금 집에 있지? 창문 커튼 다 쳐놓고 불 끄고 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은 일찍 자. 그의 목소리가 단호하자 서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순순히 따랐다. 서우진은 승합차를 노려봤다. 일주일. 마동철은 일주일의 시간을 줬지만 서우진은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태식은 가족을 계속 위협할 것이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다시 백승호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저 우진입니다. 우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형님,
제가 부탁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말해봐. 동인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휴대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우진아, 조직을 없앤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각오해야 돼. 각오는 돼 있습니다. 서우진의 목소리에는 이제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좋아. 내일 만나자. 장소는 내가 문자 보낼게. 서우진은 전화를 끊고 다시 승합차를 쳐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태식, 너는 잘못 건드렸어. 다음 날 오전, 서우진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오전 10시, 백승호 형님이 들어왔다. 전직 육군 준장이었던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여전히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앉아. 오랜만이다. 백승호가 서우진 맞은편에 앉았다. 동인파 정보 보냈던 거 봤지? 백승호가 서류 봉투를 꺼내 건넸다. 마동철의 사진, 조직 구조도 그리고 경찰과 시의원까지 매수한 유착 관계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들어 있었다. 민서가, 이런 조직을 상대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백승호가 커피를 마셨다. 첫 번째는 경찰에 제대로 신고하는 것. 두 번째는 직접 해결하는 거지. 조직의 머리를 자르는 거야. 백승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형님, 저는 경찰을 믿지 못합니다. 이미 유착됐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서우진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그럼 직접 해결하겠다는 거야? 네. 백승호는 한숨을 쉬었다. 우진아, 조직을 상대하는 건 전쟁이야. 각오해야 돼. 각오는 돼 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결심했으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절대 사람 죽이지 마. 제안만 해. 알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마. 백승호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옛날 동료들한테 연락해 볼게. 감사합니다, 형님. 백승호가 자료를 넘기며 한 장을 가리켰다. 여기 봐. 정태식은 매주 금요일마다 킹스 클럽에 간대.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 3일 남았어. 그날을 노리는 게 좋겠네. 수요일 오후. 서우진은 인천 중구의 한 낡은 창고로 향했다. 백승호가 알려준 장소였다. 창고 안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모두 서우진과 비슷한 나이대의 특수부대 출신 동료들이었다. 우진이, 이정우 형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서우진과 함께 UDT에서 복무했던 동료였다. 정우 형, 오랜만입니다. 여긴 오준성, 이쪽은 황도윤. 이정우가 옆에 있는 두 남자를 소개했다. 오준성은 전직 특전사, 황도윤은 전직 707 특수임무대 출신이었다. 진혁 형님한테 얘기 들었어. 조폭 조직 때려잡는다며? 이정우가 웃으며 물었다. 네. 제 가족을 위협해서요. 가족이면 할 수 없지. 우리가 도와줄게. 오준성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우진은 자료를 펼쳐 보였다. 금요일 밤. 정태식이 킹스클럽에 갑니다. 그날 치는 겁니다. 조직원들은 경호원 10명 정도 있을 겁니다. 이정우가 턱을 쓸었다. 10명이면 우리 넷으로 충분하겠는데. 하지만 흉기를 들고 있을 겁니다. 상관없어. 우리도 준비하면 되지. 오준성이 창고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방탄조끼, 헬멧, 경찰봉 등이 놓여 있었다. 백승호가 준비해 준 것이었다. 자, 그럼 작전 계획 세워보자. 이정우가 킹스클럽 도면을 펼쳤다. 정태식은 3층 프레지던트 룸에 있을 겁니다. 입구 경호원은 2명 정도. 서우진이 설명했다. 황도윤이 입구 맡아. 이정우가 황도윤을 가리켰다. 알겠습니다.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도 경호원 있을 거야.
오준성, 내가 맡아. 내가 맡겠습니다. 좋아. 그럼 나랑 서우진이 3층 올라가서 정태식 제압하자. 좋습니다. 서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금요일 밤 10시. 손님들이 많을 때가 더 좋아.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가면 눈에 안 띄지. 이정후가 웃었다. 작전명은 뭐로 할까? 황도윤이 물었다. 참교육. 서우진이 말했다. 조폭들한테 제대로 된 참교육을 해줘야죠.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좋아. 작전명 참교육. 금요일 밤에 보자. 금요일. 드디어 그날이 왔다. 서우진은 평소처럼 유도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 밤 작전을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저녁 6시. 그는 서윤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아야. 오늘 밤에 집에만 있어. 괜찮아. 곧 다 해결될 거야. 오빠 형 믿어. 알았지? 서우진은 집에 돌아와 검은색 작업복, 장갑,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위에 점퍼를 걸쳤다.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킹스 클럽으로 향했다. 9시 30분. 킹스 클럽 근처 골목. 이정후, 오준성, 황도윤이 이미 와 있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다 왔네. 이정후가 무전기를 나눠줬다. 좋아. 그럼 각자 위치로. 10분 후에 동시에 움직인다. 10시. 작전 시작. 황도윤이 먼저 정문으로 들어갔다. 입구 경호원 2명이 그를 막자 황도윤의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갔다. 쿵. 두 경호원은 순식간에 쓰러졌다. 입구 확보. 서우진과 이정후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은 시끄러운 음악과 손님들로 북적였다. 두 사람은 사람들 틈에 섞여 계단으로 향했다. 2층 계단 입구 경호원 2명이 서 있었다. 준성아, 준비됐어? 이정후가 무전기로 물었다. 준비됐어. 지금 간다. 오준성이 건물 옆문으로 침투해 2층으로 올라갔다. 뒤에서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2층 확보. 서우진과 이정후가 2층 복도로 올라섰다. 복도 끝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경호원 4명이 서 있었다. 서우진이 앞으로 나섰다. 야, 너 누구야? 경호원 하나가 소리쳤다. 서우진은 대답 대신 달려들었다. 첫 번째 경호원의 턱을 가격하고 두 번째 경호원은 옆차기로 제압했다. 이정후도 합류해 나머지 둘을 쓰러뜨렸다. 10초 만에 4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다. 3층 올라간다. 계단을 올라가자 프레지던트 룸문이 보였다. 서우진은 문 앞에 섰다. 이정후가 옆에 섰다. 준비됐어? 응. 서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쾅. 서우진이 문을 발로 차자 문이 박살나며 열렸다. 안에는 정태식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여자들과 조직원 4명. 뭐야? 정태식이 깜짝 놀라 일어났다. 서우진이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다. 기억하냐? 서우진이다. 정태식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너 미쳤어? 미친 건 너야. 내 가족 건드린 데가 치러야지. 서우진이 천천히 다가갔다. 조직원 4명이 달려들었지만 서우진과 이정후에게는 상대가 되지 못했다. 순식간에 4명 모두 쓰러졌다. 이제 정태식만 남았다. 정태식은 뒤로 물러서며 책상 서랍을 열었다. 권총을 꺼내 서우진에게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정태식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우진은 멈춰섰다. 총. 그것까지 준비했구나. 가까이 오지 마. 진정해. 정태식. 서우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을 해? 닥쳐. 서우진은 정태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넌 그 총 못 쏴. 서우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있었다. 왜? 사람 죽여본 적 없잖아. 정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뭘 알아? 너는 폭행, 공갈, 상해로 전과 칠범이지만 살인은 없어. 서우진이 한 걸음 다가갔다. 움직이지 말라고. 정태식이 총을 흔들었다. 너 같은 놈이 사람을 죽일 배짱은 없어. 서우진이 또 한 걸음 다가갔다. 쏘지 마. 쏘면 살인으로 최소 10년은 들어가. 이정후도 옆에서 외쳤다. 정태식의 손이 더욱 떨렸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서우진의 말이 맞았다. 그는 살인자가 될 용기가 없었다. 역시 못 쏘는구나. 서우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정태식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아!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서우진은 정태식을 바닥에 눌렀다. 끝났어. 이정후가 정태식의 손을 뒤로 묶었다. 놓으라고. 정태식이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다. 경찰 부를게. 이정후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들어. 정태식. 서우진이 정태식을 일으켜 세웠다. 다신 내 가족한테 손대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절대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내 조직원들한테도 전해. 서우진 가족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정태식은 고개를 떨구었다. 만약 또 건드리면. 서우진이 정태식의 턱을 들어 올렸다. 그땐 용서 안 해. 정태식은 서우진의 눈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눈빛은 이제 막 전쟁을 끝낸 진짜 인간 병기의 눈빛이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경찰관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다. 바닥에 쓰러진 조직원들, 묶여있는 정태식, 그리고 불법 총기. 이 사람이 동인파 두목 정태식입니다. 그리고 저 총은 불법 총기고요. 서우진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경찰관이 정태식을 보더니 눈빛이 변했다. 정태식, 수배자 아닙니까? 작년 폭행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나온 상태였다. 경찰관들은 정태식에게 수갑을 채웠다. 체포합니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정태식이 소리쳤지만 경찰관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우진은 동료들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마쳤다. 그들이 경찰서를 나섰을 때 동이 트고 있었다. 수고했다. 우진아. 이정후가 서우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님들 덕분입니다. 서우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가족을 위협했던 악마는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일주일 후. 서우진은 유도장에서 평소처럼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얼굴도 보였다. 최현수였다. 깁스를 푼 그의 얼굴은 많이 나아 보였고 유도복을 입고 있었다. 관장님, 제가 배워도 될까요? 최현수가 물었었다. 왜 배우고 싶은데? 서우진이 되물었다. 다음엔 제가 유나를 지키고 싶습니다. 최현수의 눈빛은 진지했다. 서우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최현수는 열심히 기본 낙법을 배우고 있었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서우진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다. 힘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쓰는 것이며 진짜 힘은 약자를 세워줄 때 빛난다. 저녁 식사. 서우진은 서유나, 최현수, 임세희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오빠 덕분이야. 오빠가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지 몰라. 임세희가 말했다. 과찬이야. 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서우진이 웃었다. 뉴스에서는 정태식이 불법 총기 소지, 폭행,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을 예정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동인파 조직원들도 대부분 검거되어 조직은 와해되었다. 서우진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평범한 일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세상에는 힘으로 약한 이들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기억하라. 진짜 강한 사람은 힘으로 약자를 짓밟는 사람이 아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으로 약자를 지켜주는 사람이며 혼자 견디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아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켜줄 사람이 있고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